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민사소송은 뭐 오래 걸린다면서요?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받게 되는데 민사소송의 절차를 이해하셔야 내가 어떤 민사소송을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민사소송은 이제 1심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심의 절차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한테 송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이제 내가 소장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소장에 첨부된 증거나 뭐 이런 것들 부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송달을 할 때 얼마의 기간을 주냐면 한 달의 기간을 줘요.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30일에 답변서 제출 기한이 부여가 되겠죠. 30일에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라는 걸 잡습니다. 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라는 건 상대방이 소장이 왔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해요. 그건 결국 얘가 할 말이 없구나 라고 간주를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근데 그 선고기일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답변서가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을 뒀다가 한 달 후 이 정도로 이때 또 이제 잡아요. 그러면 자, 시작부터 지금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 그리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한 2달 정도는 흘러갑니다. 근데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취소해요. 그리고 다시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 그 재판 날짜를 또 바로 잡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 달 후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의 입장, 소장을 송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늘어뜨리고 싶으면 답변서를 제출 안 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잡으면 그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선고기일을 취소시키고 첫 재판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정상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장 접수한 날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첫 번째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지연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 3달 정도는 지나야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 이후 상대방인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무변론 판결 선고일까지 약 30일 정도가 또 흘러갑니다. 결론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가 지나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방이 오가겠죠. 뭐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사실조회 같은 것을 해서 뭐 이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절차는 다 서류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상대방이 회신을 해가지고 다시 송달을 받는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2번, 3번 진행하게 되면 보통 민사재판은 한 달 단위 간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변론기를 한 3, 4회만 진행을 한다고 해도 벌써 6개월 이상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재판에 뭐 충분한 입증을 다 하고 1심 판결을 선고받는데 보통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이상, 그리고 1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민사소송을 고려하실 때는 만약에 당장에 뭔가 결론을 봐야 되는 거라면 상대방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그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소송은 저희에게 맡겨서 진행을 하시지만 이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그러면 모든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될 겁니다. 법원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법원이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소장을 접수하고도 아직 첫 재판을 몇 개월째 시작을 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도 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사소송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민사소송의 절차, 왜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주제를 또 보고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